아, 네. 그 반야심경 해설 강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이게 고대 불교 지혜랑 현대 물리학, 특히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루고 있어서 좀 오래 뵀지만 여전히 흥미로더라고요. 그렇죠. 그 강연의 목표가 이제 현실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어떤 핵심 통찰을 함께 발견해 보자는 거니까요. 네, 맞아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이 강연이 그 색즉시공 공죽시색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, 핵심 구절이죠. 그걸 물리학 원리나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비유 같은 걸로 풀어내려고 시도해요. 상당히 대담한 접근이죠. 맞아요. 당신께서도 이걸 들으시면서 아, 세상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먼저 그 강연자가 H2O, 그러니까 물의 예를 들은 방식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그 얼음, 물, 수증기 비유요. 네. 얼음은 고체, 물은 액체, 수증기는 기체. 이렇게 형태, 즉 색은 변하는데 뭐 열 같은 연, 조건이 달라져도 H2O라는 그 본질 자체는 그대로다. 이런 설명이에요. 그렇죠. 심지어 보이는 건 10%뿐이고 90%는 잠재된 상태다. 이런 비유까지 나오고요. 맞아요. 바로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. 아하, 눈에 보이는 형태의 색이라는 것은 결국 텅 빈 본질, 공해에서 어떤 조건, 연에 따라서 잠시 나타났다가 네. 그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본질, 공으로 돌아간다.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. H2O 자체가 변하지 않듯이 말이에요. 근원은 변함없다. 네. 그래서 강연에서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. 중요하니까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와, 이건 좀 대담하다. 이렇게 느꼈던 부분은요. 어떤 부분일까요? 이 불교 개념을 갑자기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. E는 mc제곱? 연애. 그거랑 플랑크 상수가 들어간 에너지 공식 E는 hν 이런 현대 물리학이랑 연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에요. 아니 1972년에요. 그렇죠.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이죠.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 공식들을 써서 색심불이, 그러니까 물줄과 마음 혹은 에너지가 둘이 아니다. 이걸 설명하는 걸까요? 뭐랄까 과학적 증명이라고 보긴 좀 애매할 것 같은데?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이걸 뭐 과학적으로 딱 증명한다.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. 강력한 비유나 혹은 영감을 주는 어떤 평행선 같은 걸로 사용했다고 봐야겠죠. 아, 비유군요. 네. 예를 들어 E 이퀄 mc 제곱은 질량, 즉 물질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다. 네. 이걸 보여주잖아요. 그렇죠. 강연자는 이걸 빌려와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, 색, 역시 그 근원적인 에너지나 마음, 혹은 뭐랄까 비어있는 잠재성, 공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. 이런 불교적 통찰을 좀 뒷받침하려는 것 같아요. 물질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깨려고. 그렇죠. 물리학의 발견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. E는 Hν 언급도 비슷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커요. 에너지가 진동수에 따라 다른 빛깔, 즉 색으로 나타나듯이 네. 그 근원적 실제가 여러 조건, 연, 속에서 여러 현상으로 발현된다. 이런 비유로요. 아하, 그렇군요. 물리학 공식을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어떤 불교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유비, 즉 비유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. 이게 나라는 존재, 그러니까 영원 문제로 이어지겠네요. 그 선장과 배 비유가 등장하죠? 네, 맞아요. 우리 육체를 배에 비유하고 영혼은 그 배를 모는 선장, 선정산에 비유를 하죠. 네, 우리가 뭐 지하철 탔다가 자동차 탔다가 신칸센 탔다가 이렇게 교통수단을 갈아타도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잖아요. 그렇죠. 나는 나죠. 그런 것처럼 영혼이라는 이 선장은 여러 육체라는 배를 거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설명이에요. 영원 불멸. 네. 이게 또 반야신경의 불생불멸, 불구부정, 부중불감 이거랑 딱 연결이 돼요. 아, 그렇군요. 태어나거나 죽지도 않고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도 않고 늙거나 줄지도 않는다는 그 영혼의 속성이 근원적 실제인 공의 특성이랑 같다는 거죠. 오, 심지어 우리가 잠잘 때 의식이 없는 건 그 선장, 영혼이 잠시 배, 육체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. 이런 설명까지 덧붙여지고요. 선장과 배 비유 자체는 되게 직관적인데요. 잠잘 때 영혼이 떠난다. 이건 조금 더 영적인 해석으로 들리기도 하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이런 비유들이 결국엔 우리가 감각하는 것 너머의 어떤 실제를 이야기하려는 시도 같아요. 마지막에 그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. 맞습니다.
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가시광선뿐이지만 사실 우주에는 적외선, 자외선, X선, 전파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가득 차 있잖아요. 그렇죠. 너무 많죠. 우리 감각이라는 게 현실에 정말 극히 일부만 포착할 뿐이라는 거죠. 네. 이건 결국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이라는 개념처럼 우리가 직접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어요.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실제하지 않거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. 이런 메시지입니다.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게 더 근본적일 수도 있다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 1972년 강연에서 당신께서 얻어가실 핵심은 무엇일까요? 물의 상태 변화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, 또 배와 선장 같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네, 결국 형태와 공, 물질과 에너지, 또 육체와 영혼이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실제의 다른 모습이다. 이런 불교의 통찰을 현대적인 언어로 설명하려 했던 시도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한번 탐구해 보라는 그런 초대장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이 강연은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서 어쩌면 물리학적인 직관과도 맞닿아 있는 현실에 대한 통찰일 수도 있다. 이렇게 제안하는 셈이죠. 여기서 이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. 정말 만약에 당신의 의식, 그 선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서 단지 다른 배를 갈아타는 그런 존재라면 네. 당신 자신의 삶과 죽음,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될까요? 이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